안녕하세요, 장사건 프로입니다.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드실 거예요. 비단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조차 계약이 파기되고 보류되는 상황들을 겪고 있으니까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 우한 폐렴을 예방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한 대처가 아니라 장사에 있어서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문제예요. 위기가 곧 기회라는 틀에 박힌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. 그렇다고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장사에 전혀 타격 없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. 아마 특별한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건 신이 내린 은총이 아닐까 할 정도로 엄청난 이 솔루션이 되겠죠.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 넋놓고 있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상이니까 구체적인 방법론 또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는 분들은 조용히 이 뒤로 가기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선 장사는 대내외적인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에요. 더군다나 오프라인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런 바이러스 악재가 나오기만 하면 매출이 급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본인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이럴 때일수록 이 팬층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. 팬층, 즉 단골이 우리 가게에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. 코어 팬을 만들자가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핵심 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.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8대2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 굳이 장사뿐만 아니라 많은 비즈니스에서 역시 통용되기도 해요. 이 법칙이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전체 고객 중에 상위 20%가 매출의 80%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100개를 파는 매장이라면 전체 고객의 수가 10명일 때 단 2명이 8개를 산다는 거죠.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여러 비즈니스 관련 책이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. 실제 사례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너무 현실감 떨어지는 이 기업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작은 동네 가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. 제가 자주 가는 음식점의 루트를 봤을 때 딱 3곳으로 정해져 있어요. 일주일에 총 10번의 식당을 간다고 하면 이 3곳의 식당을 9번을 가고 단 한 번만 다른 식당을 가요. 그 단 한 번의 식당은 새로 생겨난 곳이나 아니면 주변 지역에서 이 유명한 음식점을 탐방하기 위해 가는 것이고요. 이처럼 손님 입장에서도 본인이 자주 가는 식당이 정해져 있듯 실제 식당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동의를 하실 거예요. 제가 운영한 가게 역시 8대2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었고 이 와이프가 현재 운영하는 곳 역시 음식점은 아니지만 이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고요. 예전 제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재방문 고객 비율이 거의 70%, 이 80%에 육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. 중요한 건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매장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고관여와 저관여로 나뉘어져요. 이 외식업으로 비유하자면 평식이냐 아니면 평식이 아니냐가 바로 그것이죠. 평식은 저관여로 분류되고 평식이 아닌 건 고관여로 분류가 돼요.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평식은 말 그대로 평상시에 아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김밥 천국이나 국수, 이 백반집 등 이 굳이 특정 브랜드, 특정 음식점을 꼭 가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관여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. 그럼 고관여는 반대로 한 끼에 적어도 10,000원 이상, 20,000원 정도 하는 이 스페셜한 요리로 분류될 수 있겠죠. 돼지갈비나 소고기 등이 좋은 예죠. 사실 고관여와 저관여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가지는 음식에 대한 이 가치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백반이 평식이냐 아니냐 그리고 고관여냐 저관여냐라고 딱히 분류하기는 힘들어요. 다만 크게 봤을 때 이 외식업에서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개인적인 제 견해도 들어있고요. 그럼 이게 과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네,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죠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코어 팬층에 관해서예요. 파레토 법칙으로 우리 매장에 자주 오는 팬층, 고정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손님들에게 좀 더 확실히 서비스를 하자라는 거죠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팬을 코어 팬으로 만들자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에요. 한 달에 4번 이상은 방문하는 손님이 이런 사태로 인해서 한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어요. 그럴 수 있죠.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거나 혹은 직접 밥을 해 먹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. 다만 이렇게 한 분 방문했을 때 평소 그저 이분은 원래 단골이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
우리 집을 찾아주셨네 라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 손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이 맛있어서 또는 집과 가까워서 찾은 식당인데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, 좀 더 적극적으로, 좀 더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응대한다면 훨씬 더 이 팬심이 두터워지고 코어 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. 이는 저관여로 분류되는 뭐 김밥 천국이나 백반집도 똑같아요. 설령 어느 문구점이나 다 파는 이 공책을 팔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. 분명히 공책은 저관여 상품이에요. 어딜 가나 있으니까요. 가격 차이도 그리 크지 않고요. 다만 이 손님이 작금의 사태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뜨문뜨문 오는 손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유독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. 이 손님이 이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식당이든 무엇을 파는 가게든 아니면 서비스를 파는 것이든 지금 시기에 돈을 지불하고 이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애착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. 코어 팬으로 만들어서 사태가 해결되고 한 달에 4번 방문할 걸 이 8번 방문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게 하루에 20팀, 뭐 30팀이 방문하던 곳에 절반으로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10팀이 방문했어요. 그만큼 손님들에게 이 평상시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불가능한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.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동네 가게를 사례로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. 특히나 이 코어 팬을 만들기 위해서요. 제가 필리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여자친구를 초대한 적이 있어요. 3일은 외딴 섬에서 뜨거운 바캉스를 보내고 또 3일은 도심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죠. 그때 머물렀던 호텔의 서비스가 전 아직도 이 기억에 남는데요.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일반 손님에서 팬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저에게 선사했거든요. 보통은 대부분의 호텔에서 웰컴 드링크라는 걸 줘요. 이 열대 과일이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일 주스를 의뢰해 주는데 이 호텔은 저에게 제 여자친구의 이름이 새겨진 케이크를 선물했어요. 기성품이 아니라 호텔 주방에서 직접 만든 이 하트가 그려진 이름까지 새겨서 말이죠. 제가 팬이 안 될 수가 없었죠. 그 뒤로 의전할 일이 있으면 한국에서 온 손님을 죄다 그 호텔로 모시고 갔어요. 전 회사에서 제공하는 곳에서 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호텔을 이용할 필요는 없었거든요. 당시 필리핀에는 수많은 투자로 호텔이나 뭐 리조트 그리고 콘도 같은 숙박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던 터라서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쥐죽은 듯 조용히 문을 닫는 곳이 참 많았어요. 다만 이 호텔은 저라는 팬을 만들면서 K값 100페소, 뭐 우리나라 돈으로 2,500원의 투자로 더 값어치 있는 10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팬을 구축한 거죠. 제가 그 뒤로 결제한 숙박료만 해도 25만 원은 좋게 넘었으니까요. 또 한 가지 사례는 필리핀에서 알고 지내던 어느 한 로컬 여행사 대표님이 이 사내 직원인 여행 가이드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늘 지시했는데 보통은 한국 사람이 공항에 도착하면 과일 바구니를 줘요. 그게 필리핀에서는 제일 싸고 뭐 부피도 크고 한국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우와 할 수 있는 서비스니까요. 그런데 이 여행사 대표님은 가이드마다 각기 다른 서비스를 지시했어요. 이미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필리핀을 한 번 정도는 방문했다는 가정을 하고 말이에요. 그래서 현지인들이 만든 뭐 라탄 모자나 백을 선물하거나 한국에는 없는 뭐 필리핀 과자, 빵 뭐 이런 것들로 매번 변화를 줬어요. 당연히 늘 과일 바구니만 받는 여행객들은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지 않았지만 변화를 준 선물을 받은 한국 여행객들은 필리핀 여행 관련 카페에 후기를 올리고 해당 여행사는 이 수많은 여행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. 필리핀 여행 카페에 입점을 하지 않고도 이 예약 문의가 폭증을 했으니까요. 지금은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카페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일반 팬을, 일반 단골을 이 코어 팬으로 또 골수 단골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해요. 다만 지금은 일반 손님을 단골로, 단골을 골수 단골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 청결에도 더 신경 쓰고 직원들 마인드 컨트롤까지 책임지고 변화시킨다면 사태가 지나가고 난 뒤 뭐 1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킬 일반 손님이 2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킬 것이고 50만 원 매출을 일으킬 손님이 소개를 통해서 100만 원, 20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코어 팬이 늘어가는 거고요.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.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닥쳐올 다른 외부적인 악재, 그리고 악재가 없더라도 갈수록 늘어만 가는 창업자들 속에서 경쟁자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꼭 팬층을 만드세요. 그리고 코어 팬을 굳건히
꾸준히 하세요.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이루어져야 이 신규 손님에 대한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거고, 이런 사태가 왔을 때도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 매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아마 이미 코어 팬을 가지고 있는 매장들은 좀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, 많이 어렵겠지만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사태를 맞아서 이제 난 어떡하나 보다는 이 마인드 컨트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쉽진 않겠지만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말이에요. 힘내시고요. 이상 곰프로였습니다.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